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괜찮다는 미소 뒤에 숨기곤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바로 그 고통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사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남성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신뢰를 잃고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이 문제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한 여성에게 $600,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노보드를 생일 선물로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고갈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혼자가 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기분. 그녀는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한 그 용기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혼란과 고통, 분노와 무력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비단 한 사람의 아픔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에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연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분석하며 당신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명확한 통찰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통을 숨기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매일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이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억지로 웃는 얼굴. 우리는 그것이 강인함의 증거이자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쾌활한 표정을 짓는 행위는 극심한 감정적 소진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미소라는 가면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투쟁을 가리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정작 내면에서 울부짖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존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떠나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절박한 외침에 행복한 표정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연인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지고 화내고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정서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어떤 비난이나 무시가 돌아올지 모르기에 당신은 미소라는 방어기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의 아픔을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매몰과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 사이에는 건강한 중간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한 공간을 찾아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혹은 상담사와 함께 아니면 그저 혼자만의 안전한 시간 속에서라도 그 미소를 거두어 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찌푸리고 싶을 때 마음껏 찌푸릴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굳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서히 침식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존감과 경계선 설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무례함과 무시를 용납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성적인 감정 고갈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무례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참아낼 때 우리는 서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무시와 배신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직관이라고 불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제발 그만 참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그의 행동을 또다시 용납할 때마다 그 진실의 목소리 위로 흙 한 줌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흙이 쌓이면 우렁차던 직관의 외침은 점점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입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삽을 들고 당신의 진실을 덮어버린 그 모든 불쾌한 흙더미를 파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즉 딜 브레이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만든 감정의 마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지 과부하 상태입니다. 불안과 트라우마는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당신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그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혼자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시속 1000km로 충돌하며
당신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압도당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죽게 하는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애정과 배신, 따뜻함과 학대의 순환주기를 통해 형성되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고통을 열정으로,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관계의 희비가 클수록 그 중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별을 결심할 때마다 그가 아주 약간의 친절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당신을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카지노의 슬롯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조종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화 메커니즘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더욱더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교란시키는 신경화학적 함정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고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떱니다. 그가 아주 잠깐의 따뜻함이나 인정을 베풉니다. 당신의 뇌에서는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과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밀어내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며 그를 되돌리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얻게 된 그의 애정은 그 극적인 대비 효과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잠시의 안도감을 진정한 연결감, 즉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완전히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가 돌아와 사과할 때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혼돈의 밀고 당기기는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여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자 헬렌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코카인 금단 증상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 마치 마약을 끊는 것처럼 신체적인 금단 증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화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된 이 고통스러운 관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낯선 천국보다는 익숙한 지옥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측 가능한 현재에 머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땅의 익숙한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험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박차고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가장 뜨겁게 뛰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영화에서 그 장면을 찍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의 용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당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 편이듯 우리도 당신 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 낡고 고통스러운 문을 닫고 어쩌면 불태워버릴 때 당신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과 후회,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익숙한 지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낯선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괜찮다는 미소 뒤에 숨기곤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바로 그 고통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사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남성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신뢰를 잃고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이 문제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한 여성에게 $600,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노보드를 생일 선물로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고갈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혼자가 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기분. 그녀는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한 그 용기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혼란과 고통, 분노와 무력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비단 한 사람의 아픔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에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연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분석하며 당신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명확한 통찰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통을 숨기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매일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이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억지로 웃는 얼굴. 우리는 그것이 강인함의 증거이자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쾌활한 표정을 짓는 행위는 극심한 감정적 소진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미소라는 가면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투쟁을 가리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정작 내면에서 울부짖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존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떠나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절박한 외침에 행복한 표정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연인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지고 화내고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정서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어떤 비난이나 무시가 돌아올지 모르기에 당신은 미소라는 방어기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의 아픔을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매몰과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 사이에는 건강한 중간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한 공간을 찾아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혹은 상담사와 함께 아니면 그저 혼자만의 안전한 시간 속에서라도 그 미소를 거두어 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찌푸리고 싶을 때 마음껏 찌푸릴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굳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서히 침식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존감과 경계선 설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무례함과 무시를 용납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성적인 감정 고갈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무례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참아낼 때 우리는 서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무시와 배신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직관이라고 불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제발 그만 참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그의 행동을 또다시 용납할 때마다 그 진실의 목소리 위로 흙 한 줌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흙이 쌓이면 우렁차던 직관의 외침은 점점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입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삽을 들고 당신의 진실을 덮어버린 그 모든 불쾌한 흙더미를 파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즉 딜 브레이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만든 감정의 마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지 과부하 상태입니다. 불안과 트라우마는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당신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그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혼자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시속 1000km로 충돌하며 당신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압도당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죽게 하는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애정과 배신, 따뜻함과 학대의 순환주기를 통해 형성되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고통을 열정으로,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관계의 희비가 클수록 그 중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별을 결심할 때마다 그가 아주 약간의 친절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당신을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카지노의 슬롯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조종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화 메커니즘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더욱더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교란시키는 신경화학적 함정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고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떱니다. 그가 아주 잠깐의 따뜻함이나 인정을 베풉니다. 당신의 뇌에서는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과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밀어내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며 그를 되돌리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얻게 된 그의 애정은 그 극적인 대비 효과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잠시의 안도감을 진정한 연결감, 즉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완전히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가 돌아와 사과할 때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혼돈에 밀고 당기기는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여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자 헬렌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코카인 금단 증상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 마치 마약을 끊는 것처럼 신체적인 금단 증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화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된 이 고통스러운 관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낯선 천국보다는 익숙한 지옥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측 가능한 현재에 머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땅의 익숙한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험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박차고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가장 뜨겁게 뛰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영화에서 그 장면을 찍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의 용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당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 편이듯 우리도 당신 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 낡고 고통스러운 문을 닫고 어쩌면 불태워버릴 때 당신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과 후회,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익숙한 지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낯선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괜찮다는 미소 뒤에 숨기곤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바로 그 고통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사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남성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신뢰를 잃고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이 문제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한 여성에게 $600,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노보드를 생일 선물로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고갈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혼자가 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기분. 그녀는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한 그 용기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혼란과 고통, 분노와 무력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비단 한 사람의 아픔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에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연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분석하며 당신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명확한 통찰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통을 숨기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매일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이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억지로 웃는 얼굴. 우리는 그것이 강인함의 증거이자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쾌활한 표정을 짓는 행위는 극심한 감정적 소진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미소라는 가면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투쟁을 가리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정작 내면에서 울부짖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존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떠나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절박한 외침에 행복한 표정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연인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지고 화내고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정서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어떤 비난이나 무시가 돌아올지 모르기에 당신은 미소라는 방어기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의 아픔을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매몰과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 사이에는 건강한 중간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한 공간을 찾아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혹은 상담사와 함께 아니면 그저 혼자만의 안전한 시간 속에서라도 그 미소를 거두어 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찌푸리고 싶을 때 마음껏 찌푸릴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굳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서히 침식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존감과 경계선 설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무례함과 무시를 용납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성적인 감정 고갈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무례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참아낼 때 우리는 서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무시와 배신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직관이라고 불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제발 그만 참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그의 행동을 또다시 용납할 때마다 그 진실의 목소리 위로 흙 한 줌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흙이 쌓이면 우렁차던 직관의 외침은 점점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입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삽을 들고 당신의 진실을 덮어버린 그 모든 불쾌한 흙더미를 파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즉 딜 브레이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만든 감정의 마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지 과부하 상태입니다. 불안과 트라우마는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당신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그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혼자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시속 1000km로 충돌하며 당신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압도당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죽게 하는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트라우마 결속 2라는 매우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애정과 배신, 따뜻함과 학대의 순환 주기를 통해 형성되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고통을 열정으로,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관계의 희비가 클수록 그 중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별을 결심할 때마다 그가 아주 약간의 친절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당신을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카지노의 슬롯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조종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화 메커니즘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더욱더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교란시키는 신경화학적 함정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고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떱니다. 그가 아주 잠깐의 따뜻함이나 인정을 베풉니다. 당신의 뇌에서는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과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밀어내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며 그를 되돌리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얻게 된 그의 애정은 그 극적인 대비 효과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잠시의 안도감을 진정한 연결감, 즉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완전히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가 돌아와 사과할 때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혼돈의 밀고 당기기는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여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자 헬렌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코카인 금단 증상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 마치 마약을 끊는 것처럼 신체적인 금단 증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화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된 이 고통스러운 관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낯선 천국보다는 익숙한 지옥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측 가능한 현재에 머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땅의 익숙한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험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박차고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가장 뜨겁게 뛰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영화에서 그 장면을 찍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의 용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당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 편이듯 우리도 당신 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 낡고 고통스러운 문을 닫고 어쩌면 불태워버릴 때 당신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과 후회,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익숙한 지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낯선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괜찮다는 미소 뒤에 숨기곤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바로 그 고통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사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남성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신뢰를 잃고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이 문제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한 여성에게 $600,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노보드를 생일 선물로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고갈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혼자가 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기분. 그녀는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한 그 용기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혼란과 고통, 분노와 무력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비단 한 사람의 아픔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에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연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분석하며 당신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명확한 통찰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통을 숨기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매일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이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억지로 웃는 얼굴. 우리는 그것이 강인함의 증거이자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쾌활한 표정을 짓는 행위는
극심한 감정적 소진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미소라는 가면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투쟁을 가리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정작 내면에서 울부짖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존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떠나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절박한 외침에 행복한 표정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연인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지고 화내고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정서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어떤 비난이나 무시가 돌아올지 모르기에 당신은 미소라는 방어기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의 아픔을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매몰과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 사이에는 건강한 중간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한 공간을 찾아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혹은 상담사와 함께 아니면 그저 혼자만의 안전한 시간 속에서라도 그 미소를 거두어 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찌푸리고 싶을 때 마음껏 찌푸릴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굳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서히 침식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존감과 경계선 설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무례함과 무시를 용납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성적인 감정 고갈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무례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참아낼 때 우리는 서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무시와 배신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직관이라고 불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제발 그만 참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그의 행동을 또다시 용납할 때마다 그 진실의 목소리 위로 흙 한 줌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흙이 쌓이면 우렁차던 직관의 외침은 점점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입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삽을 들고 당신의 진실을 덮어버린 그 모든 불쾌한 흙더미를 파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즉 딜 브레이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만든 감정의 마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